예, 소개받은 문윤동입니다. 그 이미진 교수님께서의 발표가 너무 진정성이 넘쳐서 시간 줄 모르고 들었는데 제 발표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이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 그다음에 교육 매체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클라크와 코즈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위대한 논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좀 빨리 간략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각 소주제별로 에비던스 리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크와 코즈마, 교육 매체라는 거는 이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 같은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매체에 대한 연구 영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학습자가 교육 매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도 굉장히 교육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학습자가 교수 매체가 학습자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 또는 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이제 향상을 시키는가 하는 매체 속성 연구도 있는데, 그 CPR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제 근거들은 매체 비교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체와 어떤 매체를 사용했을 때 어떤 매체가 더 교육 효과가 좋은가, 또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매체 경제성 연구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체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매체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쿨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0년대에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51편 정도의 그 컴퓨터화 교육, 컴퓨터 보조 교육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메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컴퓨터 분석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클락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메디아는 절대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육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매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1차 논쟁이 끝난 다음에 쿨릭을 대신해서 코즈마라는 사람이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90년도에 나오고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영역에서 그 마치 클릭하면서 이 컴퓨터에 저장된 여러 가지 비디오라든지 뭐 매체 같은 걸 활용해서 수학 과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를 사용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클락이라는 한번 붙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간단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메타 분석을 발표한 쿨릭이 그 매체 자체의 어떤 고유 속성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락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연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고 뭐를 가르쳤고, 특히나 신기성 효과라는 게 지금 AR, VR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또는 AI까지도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데, 신기성 효과라는 거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그 교육 매체가 주는 몰입도입니다. 하지만 그 몰입도가 실제로 교육 내용에 대한 몰입도냐,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 몰입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에 대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 측면에서의 어떤 교육 아웃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효과 등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고, 컴퓨터 자체의 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독립변수를 통제해서 다시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역시 같은 비판을 계속했고, 코즈마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요 컴퓨터 프로그램 제목은 야스베리 우즈베리 시리즈라는 제목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매체,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클락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 매체랑 교수 방법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비유를 듭니다. 식품 운송용 트럭의 비유를 들게 되는데, 식품 운송용 트럭이 하는 일은 식품을 운반하는 거지, 그 식품이 그 어떤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먹게 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양 상태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교육 매체는 식품 트럭에 불과한 건데, 이걸 자꾸 영양 상태를 개선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매체와 방법을 혼동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코즈마는 이제 비유가 틀렸다라고 반박을 해요. 건물 비유를 들면서 체육관 건물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식당 건물이 다 있는데, 이건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거를 더 잘 수행하느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충의 논쟁이 끝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교육공학 교과서적인 그런 유명한 논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교육 내용이란 교육 매체, 교육 방법이란 이 요소들은 서로 분리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 자꾸 이상해지게 되고 또 에비던스 리뷰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갈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연구들이 매우 낮은 근거 수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비교 용사의 흔한 문제는 이제 사실은 아까 임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실시간 피드백에 대한 그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그 에비던스 레벨이 가장 제일 높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굉장히 낮은 근거 수준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구 결과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부족한 이유는 연구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일관성이 부족하게 나온 이유도 있겠지만은 교육 효과 측정 변수가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부분은 지식만 측정하고 어떤 부분은 기술만 술기를 측정했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기 측정식 그런 설문조사만 했다든지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 모아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근거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권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교수 방법은 어땠는지 또 누가 가르쳤는지 학습자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일반화시키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규성 효과도 굉장히 크죠. AR, VR 같은 것들, 그다음에 모바일 교육들 이런 것들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들이 이번에 KLCPR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기성 효과예요.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몰입도가 증가하지만 그것들이 내적 동기 유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교육 매체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연구의 결과를 레포트할 때 어떤 좀 보편적인 보고 체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근거 수준을 조금 더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만들어 봤던 겁니다. 교육 매체랑 방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시를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리얼타임 피드백 장비이자 또 게임화 장비이죠. 아마도 이런 것들은 실시간 피드백 효과도 물론 발휘를 할 뿐만 아니라 게임화라는 것들이 주로 어린 아이들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장비들은 아마 초등학생 뭐 이 정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마 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강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CPR 교육은 가능하지만 일일이 다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무려 한 사람의 강사가 이론적으로 42명의 그 수강생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강사 수가 대체적으로 모자란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맥락과 교육 매체가 서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VR입니다. VR은 좀 이따가 잠깐 다루겠지만은 AR에 비해서 VR의 한계가 명백하게 있고 이제 클래스 3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식 이외의 교육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AR보다 이제 VR이 어떤 아까의 그 신기성 노벨 이펙트 같은 게 훨씬 더 큰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술기의 어떤 습득 그런 측면에서는 VR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식 예를 들어서 뭐 의미 있는 지식이라면 일반인들한테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심정지 증상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VR 교육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 갖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그니티브 에이드는 인지 보조 도구입니다. 인지 보조 도구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병원에서의 이제 이 논문을 쓴 병원에서의 어떤 절차 플로우를 이제 인지 보조 도구로 만들고 그 팀원들이 이걸 이제 준수하도록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코그니티브 에이드는 말 그대로 인지 보조 도구입니다. 그 인지 과부하 상태를 이제 방지하고자 인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장비인데 만약에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한테는 인지 보조 도구가 또 하나의 인지 부하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신고와 제세동기의 사용, 가슴 압박의 시작 이런 것들을 늦추게 한 보고가 있어서 인지 보조 도구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권장이 되고 있지 않고 이것도 역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권고 수준 레벨 3 하하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교육 매체가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냐, 교육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 매체를 조금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하나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직 그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그 근거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베리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블렌디드 앤 셀프 다이렉트 러닝입니다. 블렌디드는 이제 혼합 학습인데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대면 실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셀프 다이렉트 러닝과 결합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연구에서 최소 이제 대면 교육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일관성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KCPR에서는 이제 자원 부족한 경, 비대면 한정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널리지 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도 온라인 중심이냐, 그러면 이제 자기 주도가 주로 섞일 것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이냐, 또는 이제 내용 기반에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온라인 어떤 장점을 살리고 또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섞여 있다 보면은 그 결과는 또한 상이해질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수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와 부스터 트레이닝인데 분산학습, 그다음에 부스터 트레이닝이 이렇게 되고 집중학습과 대비되는 용어로 주요 사용합니다. 짧은 세션을 하나의 세션을 짧게 나누는 걸 분산학습이라고 하고 그걸 반복하는 걸 부스터 학습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스페이스 러닝과 부스터 학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학습은 어떤 동일한 내용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면서 세션이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스터라는 건 똑같은 내용의 강화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연구가 롱텀 스터디가 별로 없는데 종단 연구가 별로 없는데 그 종단 연구가 꽤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에 있고, 이제 파지라는 건 이제 기억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 향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나름 그 근거 수준이 꽤 되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얼마의 주기로 해야 되는지 그 주기는 불확실하고 이제 KCPR에서는 최소 연 1회 반복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논문인데요. 이제 7시간 그룹, 빨간색이, 그다음에 노란색이 4시간 그룹, 그다음에 녹색이 2시간 동안 CPR 트레이닝을 한 그룹. 그래서 이제 CPR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세 그룹 간에는 어떤 수행 능력의 차이를 보였는데 6개월 뒤에는 수행 능력이 모두 다 감소를 하였고 6개월 뒤와 12개월 뒤에 측정했을 때 6개월과 12개월에서는 거의 능력의 차이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군들은 6개월 정도에서 거의 교육의 효과를 다 잊어버렸고 교육을 7시간 받건 2시간을 받건 아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하이 프리퀀시 로도스 CPR 트레이닝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그 KCPR 그 지침서에 나오는 그 그림이고 많이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에 한 번씩 교육했던 과거 방식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들이 전체 숙련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모습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데요. 스킬을 이제 4단계로 교육하느냐, 전체 한번 데모를 해준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고 그다음에 따라하게 만들고 뭐 이런 4단계로 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전체를 다 복습하게 만드느냐, 뭐 그 차이인데 실제로 그 2단계로 하나 4단계로 하나 별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술기의 복잡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KCPR에서는 이제 이런 4단계 단계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강의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술기 체득 중심의 교육을 권장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타임 CPR 피드백 디바이스입니다. 약간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일반인 모두 다 동등하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에서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 A이고 거의 유일한 교육 EIT 분야에서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슴 압박 질 향상이 굉장히 높지만은 환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KCPR에서는 이제 압박 속도, 깊이와 손의 위치를 이제 직접 피드백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최소한 이제 그 오디오 피드백만 하는 장비라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거 수준이 높지만 이제 이게 롱텀 이펙트, 얼마나 CPR 기술이 유지되고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를 직접 누를 때, 실제 환자를 누를 때 얼마나 질을 유지를 하는가, 또 환자의 예후는 어떤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CDP입니다. RCDP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교육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든지 뭐 악기 연습할 때 이제 코치 따라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운동할 때 어떤 스킬을 배울 때 이제 코치가 어떻게 움직이면 이제 학습자도 따라하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의학에 들어온 게 이제 2010년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교육의 한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체 긴 하나의 그렇게 뭐 길진 않지만 시나리오를 짧게 나누어가지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시도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피드백과 제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직접 막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뭘 지시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지시를 하게 되면 제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레피드 사이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 기술적인 측면 중에서 오리 교정 속도가 가장 빨라진다. 그래서 제스동 패드를 적용하고 약물 큐어를 이제 하는데 그 지연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그 RCDP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연구의 제한점은 이제 RCDP가 대부분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되어 있고, 이제 일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연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KCPR에서는 기본 교육 설계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고, 칼스 프로바이더 코र्스의 하나의 그 교육 방법으로 접목이 되어 있고요. 그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발견한 최초의 RCDP 논문인데, 이제 저빈도지만 굉장히 위험한 소화소생술과 관련해서 전체 시나리오를 5개의 모듈로 나누고, 하나하나의 모듈마다 아까 임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피드백을 뭐 바로바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깝습니다. 에어를 확보하세요, 뭐 평가를 하세요, 맥박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학습자가 따라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모두별로 반복하고 전체 하나의 시나리오가 구성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에이드입니다. 인지 보조 도구인데 인지 보조 도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체도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를 보조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팀들이 행동해야 될 플로우를 인지 보조 도구로 만들기도 하지만, 인터랙티브하게 모바일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브레슬로우 테이프 같은 것들 다 인지 보조 도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를 사실은 모은다라는 게, 모아서 어떤 근거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인지 보조도구, 또 하나는 암기를 보조해주는 인지 보조도구, 커다랗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게는 이제 지침을 준수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인지 부하를 감소해서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인지 보조도구 자체가 인지 부하로 작용을 해서 쓰였듯이 이제 신고 지연, 가슴 압박 지연 등의 어떤 실제 사례가 보고되면서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KCPR에서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게이미파이드 러닝입니다. 게이머가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게이머가 처음 들어왔는데 게임 요소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게이머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교육 매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속성을 이용한 교육 방법이죠. 이제 도전, 예를 들어서 경쟁 압박감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겠고, 이제 순위라든지 점수 같은 보상치기를 적용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식기술 태도에서 또 참여도에서 이제 향상을 보인 논문이 있었으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사유로 연구의 이질성이 매우 크고, 이렇게 되면 근거 수준을 나누기가 힘듭니다. 아나 ERC에서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은 이제 계단으로 비유하면 내가 서 있는 계단에서 바로 윗계단 정도의 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그런 거에는 이제 고려할 만한 요소로 약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KCPR에서는 이제 현행 교육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원 부족 환경이라든지 비대면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학 논문인데 이제 그 게이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효과는 학습자의 그 활성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통한 활성화, 러너스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것, 인게이지먼트. 사실 이게 이 두 가지가 교육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특히 학생들한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는 방법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떤 근거 수준과 권고 사항을 우리가 권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거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한 게임화 교육의 그거고요. 지금 잘 실제처럼 구별이 안 됩니다만 가상 현실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이런 모바일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식교육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스킬이라든지 또 타지 효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교육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더보드를 이용한 게임화 교육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과 VR입니다. 몰입감을 제공하고 현실감 높은 학습을 제공을 하죠.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드문 상황일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교육하기도 이제 마땅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 또는 위험한 환경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체험과 함께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내가 배웠던 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AR과 VR이 조금은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 나온 그 연구들의 AR과 관련된 문헌들은 클리니컬 가이던스, 그러니까 어떤 의료 지도를 해주는 그런 AR이라든지 또는 단순하게는 아까 리얼타임 피드백을 하는 그런 AR 장비가 있었고 이런 장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VR은 단독 성과 시에 성과가 떨어진 연구가 다수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VR이라는 건 거의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모두 다 가상이잖아요. AR 경우는 실제 환경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 차이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몰입감 그런 차이 또는 몰입감의 차이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현재 VR은 단독 교수법으로 사용 금지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꼭 지켜줘야 될 요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식 갭을 막 넘어간 게 많은데 특히 이제 AR과 VR의 최적 사용법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AR, VR 시에 강사는 그럼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논리적 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팀 기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서로 맞춰가지고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VR을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ACL에서 서티파이드 이제 널스를 대상으로 협력 가상 환경 이런 걸 구성을 했습니다. VR 환경이고요.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것뿐만 아니라 햅틱 센서, 그다음에 팀 협업,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까지 공유를 하면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의사소통을 다 할 수가 있고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대 다수의 그런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 독특한 점은 그 VR 환경에서는 약간 이제 문제 해결 체험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까지 겪어야지 이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슴 압박의 깊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약물 투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약물 투여 시간이 다 됐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화 유도라는 걸 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했는지 한 거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 전체 또 타인은 잘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어떤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이제 2006년도에 VR 매체의 속성은 사회적 요소, 뭐 체험적 요소, 잠재적 요소, 문제 해결, 그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위 능력 이런 속성을
이제 필수 요소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VR은 당연히 기술이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이제 리얼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팀 기반 훈련의 현실적인 제한점이 있고 또 피드백을 교육학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된 굉장히 모범적인 VR 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서 한 연구지만 하지만 이제 물론 코스트에 대한 비용은 있겠죠. 보시면은 각자의 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있고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 이제 기도 관리라든지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 제세동을 하는 사람 등등등이 이제 5명, 6명 정도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각각은 자기 화면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의 가상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도 보이스 채팅도 할 수 있고요.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 햅틱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뭐 환자에 대한 처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드백도 제공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SQL 서버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리뷰를 한다든지 테스트용으로 쓰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전통적인 어떤 팀 트레이닝을 한 컨트롤 그룹이 되겠고 아까 봤던 피드백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 녹색군, 가운데 적색군은 이제 피드백을 대신 조금 이제 줄인. 그래서 이제 컨트롤과 퍼슈시브 군만 보게 되면은 그 PA나 VP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그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더 퍼포먼스가 향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통적인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이겠죠. 하지만 그거는 VR에 절대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